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늘 옛날 때 이미 했던 얘기지만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친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친미 정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냐. 천만에만만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이 하는 온갖 공작이나 스파이전도 저는 다 얘기합니다. 왜?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패권 국가가 패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게 왜 나쁘냐. 여러분들은 항상 착한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패권 국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덕성이 아닌 질서라는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그 질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슬프죠. 사람 죽고 이산 가족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덕택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실 때 드실지도 모를 스테이크 백정이 없었다면 드셨겠습니까? 그 백정이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나쁜 새끼라고 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큰 눈에서 바라봐야 돼요. 네. 미국의 패권 역대 패권 중에 가장 좋았어요. 역대 패권 중에. 패권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힘 약한 사람은 불리해요. 억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역대 패권 중에는 낫다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우리한테 한 역사를 보시고 대영 제국이 인도에서 한 역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했잖아요. 미국은 최소한 그 짓은 안 했잖아요. 물론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있지만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그 짓은 안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잘 보라는 거야. 이런 걸 보라는 거야. 이런 거를. 한반도에서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패권의 이익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같은 사람 제 성격을 했으면 진짜 10번을 때려 죽이고도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가만히 냅둘까요? 그러면 안 되니까. 참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조지죠.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반미를 하면서 미국과 대척점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경제 불황이 오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경제 불황의 원인을 미국한테 돌리려고 전략을 쓰고 있죠. 미국이 한국에 금융 제재를 가해서 한국이 나빠지는 거다. 문재인이 가는 모든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 이게 얘네들의 전략이라고요. 이거를 국민들에게 프로파간다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전술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미국에 물건 팔아먹어요. 중국에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중국에다가 자동차나 핸드폰을 만드는 중간재 부품을 수출을 해서 최종 조립을 해서 미국에 파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시장을 닫는 순간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 팔립니까? 안 팔린다니까요. 우리는 미국 시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팔기 위한 달러 결제 이 모든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다?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그게 지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반미로 돌리는 거를 지금 얘들 공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개뿔도 모르는 좌파 젊은 애들이 선동에 넘어가는 거고. 왜?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모르니까. 여태까지 몰라왔었죠. 여태까지. 제가 와서 마구 떠들고 있죠. 국제관계의 메커니즘이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응? 해야 되고 사드 얘기를 왜 했을 거예요. 울릉도에 미군 기지 지어야 되고 이어도에도 지어야 됩니다. 지금도 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자금 마련해야 돼 이러면. 자금, 돈 누가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생기죠. 좌파들이 원하는 바죠. 그래 국민 세금 갖고 하겠다고 이런 얘기 나올 게 100% 뻔하죠. 저는 중국 시장 뺏어서 할 거예요. 네. 어차피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차피 제로섬 게임.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 세계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종업원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앞으로 세계 제조업은 자동화가 계속 될 겁니다. 4차 산업이 되면. 어차피 제조업 숫자는 급격히 감소해요. 그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 속에 누가 그 제조업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그나마 없는 고용 창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통일이 되면 또 그만큼의 노동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모든 건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어디서 와야 되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와야 돼요. 금융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냐? 우리는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금융업으로는 고용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제조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려는 전략이냐? 제가 남북통일을 반대 안 한다고 했죠? 남북통일을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방제입니다. 그렇다고 좌파가 얘기하는 고려연방제는 절대 아니에요. 항상 저를 깔려는 친중 우파 사람들이 연방제를 얘기하니까 꼭 그런 걸로 저를 갖다 일베에서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연방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 속에서의 두 개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인정한 두 개의 연방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한 두 개의 국가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더 이상 북한이 우리의 위협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일을 왜 그러면 당장 하지 못하게 하느냐? 통일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돈 주기 싫어요, 북한에. 제 돈 주기 싫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통일은 하고 싶어요. 네. 통일을 하고 싶은데 내 돈 주긴 싫어.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은 주기 싫은데 통일 비용은 어떻게 발생시켜야 되느냐? 북한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로만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때 개성공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저런 개성공단 발전하면 안 돼요. 북한의 정치체제가 바뀐 다음에 개성공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성공단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북한의 값싼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그 대기업들 그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 계세요? 있습니까? 그 숙사에서 주무셔봤어요? 83년도에 하루 1시간에 3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숙사에서 있었고 밥도 회사에서 준 거 먹고 그랬죠. 저 공돌이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예. 잘 나와요. 최소한 북한보다 잘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10배는 잘 나올 거예요. 10배는. 북한 애들, 한국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공장 지은 다음에 취업하면은 건물 삐까번쩍하게 지어줍니다. 예? 그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그 개 같은 소리 안 들어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탠다드 해줘요. 숙소, 음식 정말 잘 나오죠. 음식 잘 나온다니까요. 그거 먹으면서 월급 받는 거예요. 충분하죠.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막아놨기 때문에 북한의 부동산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 돈 갖고 집도 사게 해줄 수 있어요. 남한의 부동산 투기 자금 확 들어가서 부동산 뻥튀기 되면 북한 애들 가난해진다고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월급을 받고도 북한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된 다음에 북한 애들이 만들어진 물건들은 반드시 팔려야 됩니다. 미국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여기 지나갔는데 철강이 아까 있었는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없네. 여기 없구나. 중국이 미국의 철강을 한 60%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우리가 중국 시장 60% 욕심 많이 부리면, 아니면 소박하게 30%만 뺏어 와도 우리는 45%를 장악하는 거예요. 45% 장악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중국이 파는 선박, 어마어마하죠. 거제도가 지금 거덜났죠. 거제도의 생산 캐파가 모자랄 정도로 생기다니까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사람 딸리죠. 우리 일본처럼 될 수도 있어요. 노동력이 딸려가지고 막 사람 찾느라 아우성 벌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재인 때문에 못하는 거죠.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일본 가버렸잖아요, 지금.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기회 아직도 있어요. 이거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북한은 통일이 지금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자유민주 체제로 빨리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미국도 빨리 중국 제품이 아닌 한국의 제품으로 완전히 대체된
값싼 제품이 들어오는 루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의 적이 아닌 미국의 우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바라보는 동북아 패권 전략의 그림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한강을 중심으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사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자금은 다 미국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건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물건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지 아니니까요. 절대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뭐 청년상 이런 식으로 거지같이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노력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제품 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은 지금 4차 산업 들어가면서 드론 시장이 많이 이게 발달하고 있는데 현재 드론 시장 잘 발달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중국의 드론 기술이 최고예요. 생산 캐파가 제일 좋아요. 그거 5년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예? 5년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5년이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계 드론 시장 1등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능가할까요? 예?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삼성전자 칩 안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면 되는 거고 안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갑자기 해킹을 당한다던가 드론에서 불이 난다던가 아니면 드론이 도찰을 한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중국 제품은 절대 안 사겠죠.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은. 그럴 때 대안할 수 있는 제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체 제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은 더 이상 제품 생산 못 하잖아요. 중국이 뺏어갔던 기술들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빼앗겼던 기술도 다 돌아옵니다.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1.5배만 더 주면 걔도 우리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수입시키면 되죠. 왜 핵심 생산량에서 일을 시킵니까? 우리 기술 뺏길 일 있어요? 1.5배 주고 수입시키면 돼요. 그 다음 이거 늘 얘기하지만 여자 군대 가야 돼요. 요즘 여와의 증인 해가지고 뭐 군대 안 간다고 하니까 문의가 급증했다면서요. 소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그 신앙에 대한 소신이 없으니까 사나이가 갑바가 있지. 군대 안 가려고 종교를 바꿔요? 아, 진짜 유치한 짓이거든요, 진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군대는 가야 돼요. 군대를 가고 군대가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제가 얘기 못해요. 군대를 가고 군대를 통해 수익성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게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하면 되고 여자들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게 보육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삼성 여기 와 오셨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빈 사무실 많습니다. 사무실 많아요. 저 빈 사무실을 보육원으로 쓰면 돼요. 이 빌딩에 노동인구가 얼마입니까?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애를 못 낳아요. 왜? 애를 봐줄 데가 없으니까. 이 같은 빌딩에 보육원이 있다면 점심 먹고 애라도 볼 수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갈 때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고. 그것만 해줄 수 있다면 애 낳지요. 예? 뭐 이번에 그 김성태 그 아저씨 저랑 저의 고향에 또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강서구. 아, 미치겠어 진짜. 근데 뭐 2천만 원 주고 뭐 이런다고? 이 뒤에도 PPT 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그거 하면 어떤 일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좌파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깜덩이 국가만 만들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들 자체가 지금 다 한국을 중국판을 만들려고 있다고요. 애기를 낳으면 2천만 원 준다고? 여러분 미국에서 애기 낳으면 돈 준다고 했을 때 누구 인구 증가했어요? 흑인 인구 증가했죠. 에? 애기 낳으면은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누구 인구 증가했어요? 흑인 인구 증가했죠.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 쓰면 누구 인구 증가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진짜 이따위 짓을 한다니까 진짜.
에? 이게 자유한국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거 새끼들 다 친중파예요. 하는 정책이 딱 보면 중국인들 인구 불리기 정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미국에서 옛날 때 한번 썼다가 실패한 정책이에요. 응?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왜 애를 낳았다고 돈을 줘요? 어? 거지예요? 분당에서 애 낳으면 1억 준다고 했었어요. 이재명 미친놈. 분당에 중국인 존나 많습니다. 예? 제가 대모한테 중국인만 증가해요. 중국인만. 아니 여러분들 중에 여기 소득이 꽤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 10만 원 강의 오시려면은 아이고. 근데 그 200만 원을 받으려고 애를 낳는다? 웃기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빈민층이 하는 거예요. 빈민층이. 예? 흑인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불법 체류자인데 장기 체류해서 한국인 인정받은 애들 혹은 자기는 불법 체류자지만 자식만큼은 정식 체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듯이 중국 애들 한국에 와서 애 낳는 애들 이런 애들 한국에 와서 애 낳고 애 한국 국적 취득하고 2천만 원 받아서 그 돈 갖고서 사업 종자금 만들고 이 짓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이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이고 자유당이고 친중파예요. 하는 짓거리 보면은. 하긴 그 말하는 놈들 멤버 구성원 자체가 다 보이잖아요. 딱. 그리고 일본 파격근무제.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죠. 일본 인구 무너지니까 한일 관계 좋게 해서 한국 청년 실업 해결해야 된다. 왜? 한국 기업한테 강제로 취업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지. 근데 한국이 경제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노동 인구를 갖다 분배가 안 된다면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저는 일하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세상에 눈이 떠져요. 한국에서만 평생 공부하고 일해봐야 바깥 세상 몰라요. 그러면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래요. 바깥 세상의 흐름과 정세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서울대 하면 삼성을 하면 알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바깥 세상을 알아야 돼요, 바깥 세상을. 그리고 바깥의 선진국가에서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해봐야 한국에 와서 그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이 방식은 전형적인 일본 방식이에요. 저 일본에서 많이 배웠어요. 자금 운영 방식은. 이 경영 방식은 중앙아시아에서 배웠고. 그랬는데 중국 인구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일자리 드릴게요. 일본 기업 몰려왔다.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정말 좋다면은 이거 정말 좋게 써먹을 수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요즘 위안부 문제 갖고 이제 했던 일본에서 국제재판소에서 막 하고 막 일본이 난리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가는 한국 사람들 제대로 대접받을 것 같아요? 응? 가서도 그 직장 생활이 원만할까? 조센징 소리나 듣지? 제가 97년도에 일본을 갔어요. 98년도에. 제가 98년도 일본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다는 당시입니다. 더구나 금융위기가 와서 거지가 됐을 때예요. 예? 지금 그 이후에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은 혜택 많이 받았지. 한류 때문에.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나는 많은 걸 배울 거라고 봐요. 제가 가장 눈독 들인 게 뭐냐? 이 그림은 역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 남북 통일은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에 매우 유용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까지 미국 편이 돼야 돼요. 따라서 남북 통일은 여태까지 미국이 방해해 왔으나 냉전 시대 때까지는 지금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 혹은 남한과 북한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걸 지지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에게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친미적이어야 돼요. 문재인처럼 반미적이어서는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친미적이었을 때 그리고 북한을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아까 했지 개성공단 개발이 돼야 북한 주민들도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개성공단 개발되면 월급 다 공산당이 뺏어가서 북핵 개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도 그래야 먹고 살아요. 먹고 살면서 경제 개발 시키고 경제 개발 시키는 돈 갖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도 돈 벌고 북한에서는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메커니즘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을 박살을 내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본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일본 제품 우리 못 이겨요. 지금도 못 이겨요. 우리는 일본 애들만큼 그 장인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배운다고요. 그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는 가르쳐 주겠다 그러잖아요. 왜 안 배우냐는 거야 도대체. 그 일본의 중소기업이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대기업만큼 받아요. 월급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술만 배운다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세계 유일의 기술이 일본에 많아요. 일본의 중소기업 공장 6명 있는 공장도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서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데가 무진장 많다고. 근데 후계자가 없어서 공장이 문을 닫아요. 그 6명 직원이 다 나이가 70살이야. 조만간 사라져요. 조만간 사라져. 그런 데 가서 배우라고. 얘네들이 여태까지 안 가르쳐줬다고요. 제가 97년도 일본 갔을 때에도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못했어요. 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했댔잖아요. 뭐 티슈 나눠주는 거, 샌드위치맨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광고판 들고 있는 거 이런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은 초밥집 아르바이트는 못했어요. 왜? 절대 외국인들 안 시켰어요. 라면집 꿈도 못 꿨죠. 요즘은 어때요? 배워오잖아요, 한국 사람들. 왜? 그만큼 일본이 사람이 부족해졌어요. 중국 놈 가르치느니 차라리 한국 놈 가르치는 게 낫다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배웁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반일 정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좌파들은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 소유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 외국인 토지 소유 없애야 되는데 외국인 토지 없애는 거는 우리가 혼자 하면 안 되고 공조해야 됩니다. 주로 미국하고 같이 공조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하고 공조하면서 어떻게 되냐?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조가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중국은 토지를 주택 30년, 공장 50년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남이 나라 땅 마음대로 사면서 자기 나라 땅은 임대를 줬다고. 그러면서 차이나타운 되고 인구 마구마구 증식시켰어요.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한국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페인도 갔다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합의를 봐야 돼요. 미국이 나서주면 참 고맙죠. 미국은 나설 수가 있어요. 미국이 나설 수 있는데 미국이 나섰을 때 기폭제 역할을 한국이 해줄 수 있어요. 다음번 한국 대통령이 나와서 미친 척하고 해버리면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 다 뺏겼어요. 중국에서.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어. 눈치 볼 것도 없다고요. 똑같이 해. 소급 적용.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소급 적용. 2001년도부터 했으면 18년 흘렀네. 앞으로 12년만 쓰고 나가요. 그러면 부동산 값은 폭락하겠죠. 중국 애들이 했던 부동산. 그거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져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부자보다 한국 부자가 낫죠.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 돼. 절대 중국한테는 줄 수 없어요. 다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의 제주도 신화 건설했던 땅들 다 국고 환수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제가 예전에 방송한 거 있죠? 제주도 개발 계획.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개발하면 돼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 이민제도. 이민은 받아야 됩니다. 이민은 받아야 되는데 중국인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대환영입니다. 안 돼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보다도 실크로드에 연안한 국가들, 전략적 동맹관계가 가능한 나라들, 베트남 이런 나라 다 환영해요. 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들을 왜 받아들여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재미교포, 미국 욕하면서 미국 사람 놈들이에요. 나 그런 놈들이 제일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런 놈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욕하는 중국 사람들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중국 싫다고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들어서 담을 쪽쪽 빨아먹어서 먹고 살면서 왜 우리나라를 욕해?
자기를 한국에 쫓겨나게 한 중국을 욕해야지. 어? 그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잖아. 예. 제주도도 이렇게 보고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많대요 지금 외국인. 186만 명이랍니다. 자, 186만 명인데 이 자유한국당의 빙시 같은 김성태 의원이 애 낳으면 2천만 명 준다고? 누가 애 낳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낳지. 얘네들이 초기 정착 자금이 필요한데 2천만 원 꽤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 받으려고 애 낳으면 어쩔게요. 여러분들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돈 준다 그러면 애 빵빵 났습니다. 2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애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2천만 원 받으면 된 거 아니야. 5명 만나면 1억이에요. 애는 어떻게 하면 돼? 뭐 먹던 장기 매매를 하던 입양을 보내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걔들 그 짓 잘하잖아요. 뭐가 문제돼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인종차별적 발언하는 겁니까? 했어요. 어쩌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 지들이. 주도적으로. 지들이 지들 민족을 죽인다니까. 네. 이렇게 돼가면은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중국에 유학가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만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씻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을 닮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도. 중국인들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중국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해버려요. 중국의 검은 아이들 많잖아요. 중국의 검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여자입니다. 왜? 아들만 등록하려 하기 때문에. 남아선언 사상 때문에. 그래서 남아도는 중국의 검은 여자 아이들이 무진장 많아요. 한국에 미리국 시킨 다음에 애빵빵 까지르면 되지.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뒤지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어차피 검은 아이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못 하시죠? 저는 합니다. 전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사고방식을 읽는다고요. 그래서 중국을 유사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비유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구 증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엉뚱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왔네 여기. 임신 200만 원, 출산 2천만 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딱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이거 외국인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특히 중국인. 우리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얘네들을 위한 법이에요. 얘네들을 위한 법. 막 시끄럽게 하네. 빨리 가야겠다. 민주당 포퓰리즘과는 다르다. 다르죠? 왜? 민주당 포퓰리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고 얘네들 포퓰리즘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다르긴 다르죠. 개새끼들. 응? 그래서 이렇게 실크로드를 앞으로 연결해야 되는 국가의 외국인들 위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네. 전략적으로 받아야 돼요. 외국인도 전략적으로. 이런 애들을 받아들여야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한국에서 빡시게 일을 해봐야 얘들이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우리가 여기에 공장을 지어서 일을 시켜도 군말 없이 일을 해요. 한국식 기준으로. 네? 그런 거 해외 법인 세운 사람들 많이 겪는다고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물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해외 법인을 세우고 해외 생산 기지 공장을 세우는 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거를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자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라던가 그 다음에 그 노동부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나갈 때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 명단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측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또 채용하라고 명단을 제공해 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친한파가 될 거 아닙니까?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한국어 시험 통과해야 될 것. 한국어 못하면서 있게 되면 언어의 장벽이 생기니까 차이나타운 같은 이상한 거 세웁니다. 자기끼리 몰려 살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말이 통하게 만들어버리면 된다니까. 안 되면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상속세 감세해야 됩니다. 이거. 인구 계속 감소가 있어요. 부채는 늘어나고 인구는 고령화돼요. 그렇죠? 여기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부채가 있어요. 부모님도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세 빚이 되거든요. 나도 주택자금 빚이 있어요. 중산층이 부모님이 죽는 순간 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못해도 현 상태라도 유지하려면요. 세금 문제 지금 이제 손 대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선진국에선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진국에서 상속세 안 받지 않습니까? 제로인데도 많아요. 왜? 거기도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와서 이 문제에 당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얘기하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또 부자만을 위한 개소리 한다 어쩌고. 그게 아니라 네 같은 거 다른 생각 아이디어 내보라는 거예요. 너 뭐 좋은 생각 있어?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거예요. 없잖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공통의 문제예요. 가계다출에 부자 가난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빚더미 앉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세금이라도 제대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금을 내야 국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응?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그냥 요거만 보고 에이 세금을 안 걷겠대 이 개새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재원 어떻게 마련할래?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서 자꾸 지도자를 모습을 보이는 거 하지 마. 이제 뽑지도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여자 보여드렸죠? 군복무 줄여준다고 뽑는 젊은 남자는 병신인 겁니다. 여자들 페미니즘 얘기한다고 뽑는 여자들도 병신인 거예요. 예? 세금 깎아준다고 뽑는 그 사람들도 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나지. 예? 싫은 얘기도 해야 돼요. 싫은 얘기도. 그리고 싫은 거라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같이 사는 사회니까. 싱가포르 갔다 제로지 않습니까? 책 이건 내가 지금도 계속 해요. 이걸 계속 하는데 이건 뭐냐? 여태까지 역사가는 그냥 우리가 왕년에 잘났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좌파우파 간에 맨날 이념 논쟁이에요. 어? 이승만 개새끼, 박정희 개새끼 뭐 이런 얘기하거나 뭐 김구는 위대하다 어쩌 이런 얘기하고 맨날 이거 이념 전쟁이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뭐 그거에서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사를 배우려면은 최소한 중국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중국을 욕하지만 중국에서 평가하는 거는 동북공정이에요. 참 잘한다예요. 왜 쟤네들처럼 우리는 못할까예요? 에?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야지. 에? 중국 애들 봐요. 개족보 그냥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발만 담갔다가 가면 그냥 다 중국 땅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중국인이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런 놈들이라고. 한국에서 뭐만 얘기했다면 막 저거 막 유사 역사 저쩌 미친놈들이지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그 나를 비난할 용기 저같이 학연혈연 지연이 없는 사람을 비난할 용기를 갖고 있으면 거대한 조직과 인물을 가진 저 중국의 역사학적인 비판해봐. 그거예요. 너 양심적이라며 너 용감하다며 그 용기를 갖고 저쪽 비판해봐 해봐요. 입 싹 다물죠. 그게 비겁함이에요. 에? 비판 용기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런 놈들이 바글바글하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소위 양심적 지식인 뭐 진리를 말하는 개소리죠 다 그게. 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도 지금 실크로드를 바라보고 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애들의 정서가 동양인의 정서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안타깝게도 저기도 학연혈연지연 존나 따집니다. 우리는 학연혈연지연을 탈피해야겠지만 외국을 학연혈연지연 탈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종간섭이니까. 그냥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용만 하겠어요? 우리도 남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역사의 지평 넓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또 막 족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남인데 어쩌죠. 그런 개족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으니까. 대한민국 족보의 70%가 가짜라 그러는데 예? 맨날 물어보면 다 양반의 자손이래요. 예? 도대체 우리나라 쌍놈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필요 없어요. 제가 얘는 쿠리타랭은 원이라고요. 그냥 형제면 됐지 뭐 형 아우 왜 따지자는 거야 도대체. 형제로 끝내라고요 그냥. 부모 따지지도 말라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우리 자꾸 부모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형제 나라로 끝내세요 그냥.
그래야 좋은 분위기가 되고 좋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국을 따먹어야 되는데 일본을 건드려서 일본이 우리 뒷담화치게 하면 되겠어요? 예? 힘은 한쪽으로 쏠리게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지만 먹어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를 형님으로 부르고 부모로 따릅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려면은 개인이 안 돼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이 해야 돼요. 문재인 이거 좌파들 특히 제가 제야 역사 쪽 사람들 많이 교류했는데 문재인 정권 되면 친일사학자들 다 쫓아내고 어디 고구려 역사 부활시키게 되더니 어떻게 가야사는 복원을 시키면서 왜 고구려는 안 합니까? 에? 어떻게 된 거야? 에? 할 생각이 없죠? 친중파라니까요. 친중파. 안 한다니까 그러네. 제야사학계들도 시컵했죠 이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가야사라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에? 고구려사 해야지. 안 한다니까요. 대통령이 가서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얘네 나라들을 저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쟤네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여긴 경제교류예요. 제일 큰 거 경제교류입니다. 경제교류. 우리는 석유가 있고 사람이 없어. 저쪽은 석유 없는데 사람이 득실거려. 우리 서로 맞교환하자예요. 근데 무서워. 러시아 놈들도 무섭고 미국 놈들도 무섭고 다 무서워. 왜? 과거 제국주의 열강에 공포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우리끼리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일종의 중앙아시아식 우리 민족끼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랑 같은 동질성을 갖췄다 생각하는 애들끼리는 특혜를 줍니다. 근데 외국인한테는 박해를 가해요. 온갖 딴지를 걸고 막 세금 문제서부터 서류 딴지를 걸면서 괴롭혀요.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라는 소리야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안 당하려면. 우리도 한 형제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개인이 하면 안 돼요. 왜? 하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야 된다니까.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의 대통령들이 가서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끼리 합의를 봐야 그 역사관이 일관되게 갈 테니까. 한 학자의 개인의 역사관이 아니라. 왜 안 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런 거. 어?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민주당 걔들 대통령 문재인 정권 되기 이전부터 나랑 교류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안 해? 내가 이거 다 얘기하고 누구를 컨택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왜 못할까? 의지가 없는 거죠.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경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국제관계, 즉 외교를 못하면 경제를 망친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교 망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통감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경제가 망한다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CIO는 역사학자를 뽑는다는 거? 역사 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역사가 돈이 안 되고 그저 명분 싸움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는 돈이 됩니다. 어느 나라가 왜 저 나라를 침략했으며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사이가 안 좋고 어느 나라가 왜 싸웠는가, 이거 돈 때문에 싸웠는가, 자원 때문에 싸웠는가, 이런 게 다 정보라고요. 이거 알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이기기 좋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당연히 역사학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개판으로 배우고 전혀 역사를 배워서 정책이 됐던 경제정책이 됐던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인식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도 뭘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제스처해야 될지 개념이 없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전쟁에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다. 이게 이기주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로남불이라니까 국제관계는. 물론 이제 2차 대전전 위안부 문제 사과의 방법은 좌파의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저런 식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모든 그거는 그 국익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메커니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가 모르면 그런 사람 옆에 두기라도 해야지. 그런 놈들이 없으니까 맨날 그 프롤레타리 역사관만 갖고 있는 놈들이 주변에 드글드글 거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역사관을 가지니까 지금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졌다면 북한을 이렇게 퍼주면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겠어요? 이것도 잘못된 역사관 때문이라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결국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몰라요, 아직까지는. 아니. 저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